어둠이 짙게 깔린 융담골, 깊은 정막을 가르며 팔척귀가 마침내 윤갑의 혼령을 토해냅니다. 원한의 기운을 머금은 검은 안개처럼 뿜어나온 윤갑의 혼령. 윤갑은 이제 더 이상 여리를 지켜주던 그 남자가 아니라 이승에서 풀지 못한 감정과 의문을 끌어안은 채 돌아온 또 하나의 미해결 과거이자 귀신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는 윤갑날이 혼령 모습을 마주한 여리는 숨을 삼키고 강철은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여리 앞에 나타난 과거의 연인이자 지금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육신의 본래 주인 윤갑의 혼령은 팔척귀의 의지로 불려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남은 감정을 정리하러 돌아온 것인지 그 실체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혼령의 등장이 여리와 강철의 관계를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13회 예고 속 단 몇 초간 스치는 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의문을 던집니다. 팔척귀가 어둠 속에서 윤갑의 혼령을 토해낸 순간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궁금해졌죠. 윤갑은 죽었지만 이젠 팔척귀의 도구로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고 누가 원한의 희생자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정말로 왕실의 죄였던 걸까요? 13회 예고에서 나온 강철의 한마디, 말이 안 된다. 한번 잡아먹은 혼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윤갑의 존재가 단순한 유령, 그 이상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리는 눈앞에 나타난 윤갑의 혼령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휘말립니다. 윤갑은 과연 팔척귀의 원한으로 미끼가 되어 여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이승으로 돌아온 걸까요? 여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증오보다도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리고 그녀는 그 속에서 윤갑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여리에게 윤갑은 생명의 은인이자 첫사랑이며 과거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반면 강철은 현재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우이자 새로운 감정의 대상. 이 삼각 구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살아남은 이들의 애도와 이별, 선택과 책임이라는 테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갑의 혼령이 강철을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여리의 감정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리는 여전히 윤갑의 안녕을 바라고 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강철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변화는 윤갑의 혼령이 구원받느냐 아니면 더 깊은 원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느냐를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편 강철에게 윤갑은 육신의 숙주이자 여리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팔척귀가 그 윤갑의 혼령을 끌어와 강철에게 또 다른 시험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철이 이승을 떠나 윤갑의 몸에서 나와야만 윤갑이 해방되고 여리가 진정한 작별을 구할 수 있다면 강철은 과연 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 육신에 머물게 될까요? 이러한 갈등은 곧 귀궁이라는 이야기가 단순한 환상극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귀궁은 사랑의 이야기이자 구원의 이야기이며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매듭짓는 깊은 감정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13회에서는 마침내 팔척귀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일한 귀신이 아닌 100년 전 융담골에서 학살당한 수많은 백성들의 집단적 원혼, 그것이 팔척귀였습니다. 이 집단적 저주는 한 왕의 실책에서 비롯되었고 연종대왕의 명으로 마을이 불태워지는 그 비극적 역사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광화문집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책을 숨기려 했던 이는 다름 아닌 최원우였습니다. 최원우는 결국 숨겨온 진실을 들킨 채 책을 불태우려 하지만 강철과 여리, 그리고 왕 이정에게 저지당합니다. 광화문집은 드디어 공개되고 왕실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다리 귀신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자신을 억울하게 죽인 최가 집안의 복수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비밀의 열쇠를 제공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진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왕 이정은 연종대왕의 후손으로서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사과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는 진실을 묻은 채 돌고 말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팔척귀는 과연 천도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단순한 구마가 아닌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사죄할 때 비로소 해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강철과 여리는 비비의 죽음을 통해 함께 아픔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윤갑의 혼령이 나타나며 이 관계는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윤갑의 혼령은 여리를 붙잡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리는 그와 함께했던 추억을 간직한 채 현재를 함께하는 강철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윤갑에게 진심 어린 작별을 건넨 후 그를 놓아줄까요? 특히 중요한 건 윤갑이 단순한 악령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팔척귀의 영향 아래 있다 해도 그 안에 윤갑 본연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여리와의 재회는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리가 윤갑에게 건넬 마지막 인사는 단지 안녕이 아니라 진정한 이별의 의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귀궁 13회는 로맨스, 역사, 환상, 정치가 하나로 얽힌 복합 장르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윤갑, 강철, 여리의 관계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전개를 예고하고 팔척귀와 광화문집의 진실은 왕실의 존속마저 위협하는 무게를 가집니다. 팔척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풍사는 또 다른 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왕과 여리, 강철에게 달렸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다음 회차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윤갑은 여리와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을까요? 강철은 이승을 떠날까요? 아니면 여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을까요? 팔척귀는 과연 천도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퇴근 후 드라마 여행, 마지막 귀궁 15회 예고 뇌피셜에서 또 만나요.